네,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는 오늘부터 레임덕 세션으로 불리는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다지 큰 기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씁쓸한 현실입니다. 다만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무언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둘로 나뉜 야당이 정쟁이 아닌 정책을 화두로 들고 나온 점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변화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이다 보니까 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렇죠. 뭐 건설적인 좀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마무리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무쟁점 법안이라도 네. 다 처리를 하고 네. 정말 여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4년간 묶여 있는 네. 정부 여당의 주장에 따르면은 정말 이 법만 되면은 앞으로 한 10여 년간 그 일자리가 한 60만 개 이상 정도 된다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네. 정말로 의료 민영화하고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 정말 찬반 토론을 진지하게 해서 예.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통과시켜주는 그런 마지막 업적이라도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떻겠냐 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진지한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일단 19대 국회의 구성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다수지만은 예. 이제 20대 당선자들로 보면 여소야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다고 힘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요. 네. 여당이나 청와대도 지금 이런 어떤 이전과는 자기들의 정책을 밀고 가는 부분에서 힘도 빠져 있고 또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도 변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20대 국회에 지금 이 쟁점 법안들을 다시 넘겨서 네. 처음부터 또 잘 모르는 의원들도 새로 당선된 의원들도 많은데 논의하는 것보다는 네.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들을 지금 여야의 자세도 서로가 많이 안 변해 있습니까? 네. 야당도 뭐 적극적으로 민생이나 경제에 협조하겠다. 네. 이런 의사를 뭐 대표들이 표명하고 있고요. 네. 여당도 과거처럼 일방통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19대 잔여 임기에서 성실하게 남은 그 쟁점 법안들까지도 타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끝을 좋게 평가할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야당 쪽에서 민생이나 또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네, 먼저 구조조정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입에서,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두고 지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좀 하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 해운, 비롯해서 철강, 석유,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예. 세계적인 불황과 중국에 밀려서 지금 이 정부의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가면서 예. 밑 빠진 독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네. 사실 정부가 그 지금 좀비 기업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상장회사 중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500대 기업 중에서 10% 이상이 사실상 망한 기업이다.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존속하려면 실제로 이자도 은행의 대출의 이자도 못 벌면서 계속 기업이 돈을 빌려서 연명을 하는데 이런 예. 동안에 정부의 자금은 끝도 없이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실업도 양상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 부채 때문에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IMF 네. 때도 대우 한보 그랬었죠. 같은 회사의 대기업들이. 위기가 또 예. IMF의 어려움을 가중화시켰잖아요. 예. 이런 속에서 야당은 과거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로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를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데 몰두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데는 문을 닫고 인수 합병을 시키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면 거기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 안전망 속에 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전제로 해서 네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TF까지 만들어야 된다 당내에. 예. 이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이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좀 네네. 옳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런가 하면 조정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면서 네.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퍼붓더라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런 거고. 부분에서 예. 근본적으로 산업의 어떤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은 예. 그 구조개혁의 범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그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네네. 정치가
이런 문제가 아닌 민생이나 경제에 관련 문제가 아닌 뭐 북한 문제, 그다음에 반미 반일 문제, 뭐 외교 안보 문제 이런 데 지나치게 몰두되면서 부정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념적으로 교조화되는 것보다는 네네. 이렇게 야당이 독점이 아니라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는 여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의 긍정적인 결과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도 19대에서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먼저 야당이 꺼내 나온 건데 사실 뭐 정신없이 뭐 총선 참패 이후에 어수선한 여당보다 야당이 먼저 이렇게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정말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예. 결국에 그동안의 야당은 노동자, 노조의 편에 섰기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이니까 네. 노조의 이익과 그동안에 발을 맞췄던 노동자 이익과 정면 대출하거든요. 예. 충돌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나왔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방향 전환, 어떤 정책 노선의 방향 전환이 있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또 나름대로 그 김종인 대표의 당내에서의 네. 그 대표 추대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 아,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 개인으로서는 그 정치적으로 계속 대표직을 가면서 당을 이끌고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 예. 결국에 전문가로서 내가 이게 필요하지 예, 않겠느냐. 예. 예, 이 더불어민주당에 예. 하면서 본인의 전문적 식견을 방향 제시를 하면서 이걸 따르는 세력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서 필요하게 하는 그 아주 노회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도 아니 그런 의도도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권을 유지하기 위한 뭐라고는 하지만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발 의견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당내에서는. 그렇죠. 반발 의견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의료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예, 경우에 예. 거기에 이제 의료 분야에 적용시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과거에 이 부분이 한 10년 이상 추진되어 왔던 부분인데 네네. 이 시작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때 상당한 부분이 대기업이 의료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대로 지금까지 온 거하고 똑같다면 의료 네. 민영화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민들 앞에 누가 네. 옳은지 아닌지 네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걸러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간의 토론이 아니라 그냥 프레임으로 의료 민영화다 아니다 이렇게만 진행되어 온 측면이 많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논쟁을 통해서 야당 내부에서 예. 또 여야당 간에 의료 민영화인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의 의료 민영화 논점을 네네.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는 부분은요. 저는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다. 네네. 어떤 정책들이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토론이 없이 그대로 그냥 이 법이 통과되어야 경제가 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통과시키냐 마느냐. 네네.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은요. 네네. 솔직히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부분이고 예. 매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야당 내부에서부터 또 여당 내부에서부터 또 여야 간에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는 전기가 있다는 것은 네네. 누군가가 로비를 통해서 어떤 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구도가 네. 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한 효용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당권을 좀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약간 보폭을 좀 맞추는 듯한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홍영표 네네. 의원 같은 경우에가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박영선 의원 같은 네네. 경우는 전혀 원샷법부터 사실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고 네네. 결국에 노동자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토론 과정을 갖다 거치는 측면이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흔히 말하는 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갖다가 대기업 사용자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요구하는 그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존의 반대파들은 상당히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20대 국회 성공을 좀 다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쁜 만큼이나 반성과 눈물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영상 잠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4년 동안은 내가 내 자리를 확보했다는 이러한 관념에서 좀 벗어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년도 대선에서 기필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죽었다 살았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바빴습니다. 우리 입은 닫아버리고 귀는 활짝 열어서 경청 투어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 같이 활동했던 동료를 다 잃고 혼자 왔습니다. 반드시 야권의 심장 광주 전남 찾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계호 의원 울먹울먹하는 모습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광주 정남에 아마 지역구가 20개일 건데 네. 그 20개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혼자 생환을 했지 않습니까? 저분이 그 지자체 공무원 네, 출신으로 전남 아마 부지사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으로 이제 정계에 투신한 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지자체의 각종 이 공직을 맡으면서 바닥 정서나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기까지 네네.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이 심사를 토로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분이 어제 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원망 섞인 이야기도 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저는 그 이 더민주당의 최대 계보인 네. 친노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 네네. 좀 잘 새겨서요. 네. 어떤 행태로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네. 자신들의 어떤 당 운영에서 반영을 해서 민심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네. 뭐 솔직히 야당이 뭐 이 호남에서 끝까지 버림을 받고 있다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상황,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권을 갖고 그 기획을 하는 뭐 어떤 분이 문재인 전 대표 핵심이든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네. 친노든 뭐 비노든 간에 모든 분들이 호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네. 호남의 민심이 네. 지역 정당이고 지역주의라는 이런 그 주원 글씨부터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호남의 정신을 개혁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예. 동학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광주 민주화 정신부터 이어져 오는 개혁 민주화 정신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네. 그걸 갖다가 호민연 단순히 하나의 지역으로만. 하나의 지역 정당으로 보면서 그걸 갖다 폄훼하고 네. 모욕했던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네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실상 보면은요 호남을 갖다가 지역 정당으로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세력은 딱 두 세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세력입니까? 세력은요 12.12 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 세력이었고. 네. 또 한 세력은 바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친노 세력이었습니다. 네네. 이 세력들이 많은 분들이 친노 세력 같은 경우 아직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호남의 개혁 정신을 먼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 대표께서도 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개인적인 그 어떤 감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안철수 대표도 인정해줘야 된다. 네네. 그 대표권에 걸린 사람, 네. 그 금방 뭐 사라질 사람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뭐 당선인 대회에서 단결하자는 모습도 이렇게 눈에 띄긴 했는데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당권 경쟁을 놓고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당대회를 연말까지 늦추자는 내용이 있는데, 네, 뭐 합의 추대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다가 이렇게 좀 연기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 김종인 대표가 어쨌든 뭐 107석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일당이 되게 한 공은 있죠. 예. 뭐 중간에 친노 스스로가 김종인 대표 힘을 뺐지만은 예. 어쨌거나 그 질 줄 알았던 선거에서 호남의 버림을 받고도 예, 이겼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친노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심이라든지 네. 뭐 본인이 대권 갈라는 거 아니냐부터 네네. 또 비주류를 이용해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들 것 아니냐, 네. 또 본인이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지속적으로 있죠. 계속 있죠. 예, 그 의심을 못 참아서 비례대표 파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마지막에 문재인 대표가 가서 무릎을 꿇었음에도 정리 안 되게 만드는 네. 또 호남 민심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종인 대표를 내치고 친노가 직접 당권 경쟁에 뛰어든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호남 민심이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내년 대선까지 가는 데서 이 무리한 욕심이 네.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죠. 오히려 안 좋게 보이면서요. 저는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 쪽으로 턴하면서 당권에 손을 뺐다라는 부분이 범친노에서 조종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렇게 4인방, 네네. PK 4인방이 저런 이야기를 한 분들은 네네. 전부 친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야심을 떨어뜨리면서
한마디로 당 대표나 좀 열심히 하시오 하면서 우리한테 신뢰를 좀 달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예. 길을 들여서 김종인 대표가 믿을만 하면 이제 연말까지 좀 했다가 일단 이제 아예 대선까지 또 당 대표를 맡기는 것이 최상의 카드고 친노가 앞장을 서서 자신들의 정체를 안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86들 운동권들만 좀 달래면 되는데 네네. 마 친노가 저렇게 합의를 봤다면 네네. 범친노에서 정비만 된다면 네네. 그것은 뭐 그렇게 관철될 거라 봅니다.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자 이런 결과. 그렇죠. 저 주장하신 분들 보면 부산에서 4명, 김해에서 이제 저기 김경수 예. 비서관 당선됐는데 예. 부산에 4명 중에 김영춘 의원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소리가. 부산에서 당선된 김영춘 의원 지한 세 분은요. 사실은 완전 친노 삼수생들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문재인 전 대표하고 예. 같이 호흡을 같이 하신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딱 저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전적으로 그 황장수 소장의 의견에 저는 동의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뭐 결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좀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거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는 그 대권 후보로는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앞서가는 입장이지만 예. 그러면 당권을 놓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중진들이 갖다가 다 할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에 속된 말로 사공이 너무 많아서 예. 정리해줘서 예. 차라리 이 상태로 가자.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가자. 예.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연말까지 가면서 운영해 보자. 예. 라는 그런 현실적인 의견이 안철수 대표 쪽의 중심으로 예. 그쪽 분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나. 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는 문재인 대표가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현재 공동 대표를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호남의 의원 23분이 당선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계보라든지 계파로서 상하관계나 리더십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표를 빼고 나는 당권으로 가겠다고 빠졌을 때 예. 과연 안 대표가 당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네, 지금처럼. 네. 그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이 호남 동교동 네. 제 의원들이 당을 장악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을 비춰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 의원의 그런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안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금 뭐 내가 바로 물러나서 어떻게 정리하지 말고 예. 내가 당 대표를 좀 더 하면서 네. 당에 대한 나의 입지를 좀 더 굳히고 호남 의원들과 나 사이에 입지를 좀 더 좁혀서 네. 서로 간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인계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계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신경전을 하면서 서로 좀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철수 대표가 좀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자는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호사다마라고 국민의당이 어쨌든 총선에서 선전을 좀 하긴 했지만 안 좋은 일도 좀 계속 겹치고 있어요. 지금 뭐 천정배 공동대표의 그 발언도 좀 문제가 됐었지만은 박준영 전 지사 같은 경우, 박준영 의원 같은 경우도 당선인 같은 경우도 벌써 피의자 신분 조사를 좀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일부 좀 정리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결선 투표제 느닷없는.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의 또 청문회. 네. 거기다가 이제 박준영 당선자의 그 지금 그 수사 조사까지, 문제 예. 이렇게 문제였는데 그나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더 잦아지고 이렇게 해결돼 가는데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죠. 네. 또 세 번째 문제도 아주 안 좋은 악재 중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당의 공천헌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네. 박준영 당선자가 합당하기 전에 그렇죠. 신민당을 만들었을 적에 신민당 운영 과정에서의 억대에 관한 수수 현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미지에 그렇죠. 국민의당 소속 당선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적지 않은 타격이 오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예.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예. 수사기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네.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혹시 만에 하나 이런 게 야권의 주장대로 그 주장에서 뭐 야당 탄압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무슨 그 사정 예. 전국의 뭐 어떤 신호탄이 된다든지 저는 그래서는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 네. 국면 전환용 뭐 사정 그 전국 신호탄 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 여론 눈높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부담은 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총선 끝나고 대기업 그 수사도 있었고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좀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선거 관련 이 정치 자금 관련 비리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받아들여야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 야당이 단결해서 뭐 정치적 탄압이다, 사정 수사다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기에는 뭐 네.
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자라는 부분이 네. 드러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해서는 네, 네. 안 되는 것이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야 간에 모처럼 이제 이렇게 서로가 자제해 가면서 예, 예.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오히려 또 이 바른 방향으로 또 야당이 갑자기 턴하면서 네, 네. 정치적 탄압이다 하면서 또 뭐 어떤 이 정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여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8일째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새누리당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길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의 두 당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고 예, 예. 이쪽은 너무나 구심점을 잡아줄 사람이 너무나 아무도 없어서 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막 역할을 맡고는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빨리 물러나서 하라라고 할 정도로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못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굉장히 그 국민으로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갖고 또 현재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저력을 발휘해서 네. 빨리 비대위원장을 할 분도 새로 찾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당선자 모임을 빨리 가져서 네. 당선자 중에서 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뽑으면은 예. 저는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려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그 뽑는 과정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이 친박과 비박의 갈등. 예. 이걸 가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대 고름은 살되지 않습니다. 네네. 예, 덜어내는 아픔을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그런지 뭐 외부 수혈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경환 의원이 원래 당초 이제 당대표 뜻을 좀 간다 이랬었는데 좀 접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당연히 접어야죠. 예. 진박 마케터 또 진박 간별사 이러면서 이런 예. 사태의 한 원인을 제공을 했고요. 예. 또 어쨌든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통한 공천 네. 김무성 전 대표와의 대결 이런 부분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 와중에 나서서 또 당권을 잡기 위한 부분으로 또 예. 이렇게 간다 그러면요 영원히 네. 이 정계에 은퇴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네. 김무성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어제 뭐 손수조 뭐 친박에서 밀었다. 예. 뭐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이 밀은 사람이 부산의 나머지 대부분일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상향식 공천으로 부산의 현역을 저는 공천 줬는데 네. 더민주당에 5석을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친박의 일부가 이제서야 무슨 청와대 책임론, 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어떤 불통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데요. 예. 그런 이야기를 용기 있게 선거 전에 했더라면 진언을 했더라면 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버스 지나간 뒤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충신이라 볼 수 있겠는가? 네. 저는 간신의 범주에 가깝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항상 진언이라는 것은요. 내 유불리에 관계없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당에 보면 청와대가 지금 충격에 빠져서 지금 정무 라인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예. 또 당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은 상태에 있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친박 비박의 수장들이 앞에 못 나서죠. 네. 다 자신들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까 네. 뒤에 숨어 있고 김무성 대표는 뭐 지역구에 자초된 화물선 그 돌을 닦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돌 닦으러 가신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당이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 예. 제자 백가 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세신 혁신하는 분들도요. 저는 좀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그분들을 보고 세신이니 혁신이니 정풍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 계파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해가지고 또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지금 새누리당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분간 한 6개월쯤요. 외부에서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출신 원로들이 언급되는데요. 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아예 완전히 전혀 떨어진. 순수한 네. 이 새누리당하고 관계없는 예. 오히려 야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분이 예. 들어오고 또 비대위원도 전원 외부로 해서 철저하게 당이 개혁되도록 해야지. 네. 지금 두 계파가 상식을 가지고 자정할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대한 책임으로 좀 잠행을 하고 좀 지역구를 좀 챙기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서 뭐 황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서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손수조 그 후보 얘기도 좀 하면서 박근혜 퀴즈와 관련해서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을 밀었다 이러면서 친박계에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또 계파 갈등이 좀 괜히 이렇게 불씨만 살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말 그 아쉽고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네. 근데 일단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참았으면 했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의도는
친박에 대한 책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강수에서 안 비공개지만은 예. 그 뭐 저기 노원에 네. 그 이준석 후보 지원을 갔는데 같이 지원해 온 비례대표 후보들을 봤는데 네. 누가 누군지 얼굴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 예, 예. 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이제서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가지난 마당에. 그렇죠. 그리고 그 누워서 침 뱉기 격이 아닌가. 네. 그렇지만 또 원천적으로 친박도 책임 있는 것이 네, 네.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모든 책임을 대표적으로 사퇴했으면은 예.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데다 모든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여기저기서 지금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네. 그런 얘기를 사실은 친박들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친박이든 김무성 대표 측이든지 간에 네. 전부 자중자애하고 참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제3 거듭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가운데요. 친박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당내 최대 계파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가 한 10년 만에 이제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균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은 또 친박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주도권을 빼앗겼던 이제 충청 네. 쪽에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우택 의원이 예. 이제 이 TK 쪽에 친박이 현재까지 당을 좌지우지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 뭐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 이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예. 진실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황혼역에 이런 말을 해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무조건 야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선거에 이길 거다. 예. 비박만 제압하면 된다. 비박은 친박만 제압하면 된다. 이러다가 동시에 둘 다 제압이 당하는 국민에 의해서 동시에 둘 다 버림을 받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속에서 예. 아직도 배가 다 가라앉아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둘은 또 서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책임 전가로는 그냥 빼고요. 정말로 순수하게 당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런 마당에 누가 뭐라 그런다고 네. 국민들이 저 사람 참 옳은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진작 그러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부에서 네. 안 들리게 이렇게 해서 진언을 하고 또 예. 했어야 되고 예. 또 지금이라도 위기업한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안 들리게 해야지. 결국에는 저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차기 정치 아닙니까? 예. 저렇게 해서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예. 화만 돋구는 거지. 예. 정말 속된 말로. 예. 그런 측면에서 정우택 의원은 당선자의 영향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그 그렇죠. 3관왕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향이 있으시고 중진이면은 네.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 말씀은 사실은 옳다. 근데 저 말씀을 갖다가 저 내용을 좀 그 여당에서 네. 구조적으로 모아서 조직적으로 모아서 전달할 필요는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시기와 방법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불을 좀 지피더라고요. 이경희 기자 리포트를 보고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 유세 기간 감투 공약을 내세웠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충청도에선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띄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참패로 김 전 대표는 타격을 입었지만 충청 대망론에는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하며 의석이 대거 줄어든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비교적 선전해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정진석 의원 등 4선 중진이 2명으로 늘었고 이명수, 홍문표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한 축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우택, 정진석 의원은 당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매우 참담한 것이지만 그래도 충청권과 강원도 이런 지역은 비교적 선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우선 함께 만나서 지금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총선 패배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군이 실종된 가운데 반기문 대망론과 맞물려 충청권 역할론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네, 정우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충청권 당선인들 모인 자리에서 경상도에 큰 인물이 없어서 대통령이 나올 절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건지. 예, 당연히 이제 그 충청 대만론이라고 그러면 보수 여권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 예. 그다음에 정우택 네. 당선자, 그다음에 정진석, 네. 이분도 다 연부역강하시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완전히 저기 뭐냐 처리 사법적인 처리가 무죄로 된다고 하면은 그 이완구 전 총리 예, 예. 이런 분들이 아마 충청 대망론은 여권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하지 않을까 네, 일단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우택, 정진석 두 분은 일종의 어떤 개혁 성향의 좀 젊은 쪽 소장파고. 예, 예. 이게 반기문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좀 중진 쪽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역량은 다 충분합니다. 네, 네. 예, 그 특히 이제 또 그 JP께서 얘기하신 그 충청 대만 정진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지난번에는 충남 도지사다가 떨어졌고요. 예, 예.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특히 예. 아버님이 정성모 전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래서 JP가 네. YS한테 쫓겨날 적에 예. 그 자민련의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JP를 같이 따라간 분입니다. 예. 그런 그 아주 충정을 보인 예, 예. 그 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JP께서 굉장히 아끼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많이 이렇게 지지 발언을 그렇죠. 해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끼는 거고 우리가 그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JP 총리의 박영옥 여사하고의 네, 그 네. 애틋한 간병의 편지 사진 네, 네. 그걸 공개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네. 의원입니다. 휠체어도 그때 밀고 갔던 그렇죠. 모습도 좀 기억이 예. 나는 것 그런 같고요. 측면에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남에서 이 정권 재창출을 할 만한 대권 주자가 없다. 네. 결국은 호남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을 염두에 둔 모임이라고 보고요. 네. 여태까지는 이제 윤상현 의원 등 네. 친박 핵심이 충청을 직접 관리했다면 예. 이제 충청 스스로 자신들을 관리해 가겠다. 네, 네. 또 이번에 보면 저기 당선자들끼리 충청 지역 모임을 했는데 네, 네. 저기에 보면 이 고 성한종 씨의 동생 네, 네. 성일종 씨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성한종 씨는 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네.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충청이 이번에 후보를 내어서 TK나 영남이 충청을 서포트해라. 네. 그래야 이제 대권에 이기는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네. 부분을요. 네. 저것도 좀 천천히 하면 될 건데 네. 무엇이 급하다 저를 일찍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기선을 제압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나서 볼 거니까 당신들이 밀어라. 이것이 이제 여권 내부에 이 총선의 패배의 결과가 PK 지역의 김무성, TK 지역의 최경환 등 주요 수장들이 친박 비박이 힘이 빠진 상황에서 치고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는 좀 빠르지 않나. 충청 대망론을 지금 뭐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걸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좀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빠르죠. 사실은 또 이제 저건 지역적으로 네. 어떤 분파 모임이 또 돼버릴 예, 그런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좀 빠른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저기서 모은 에너지를 새누리당의 그 위기를 갖다가 정리하는데 네, 네. 그 전향적으로 사용하면은 네, 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임이 있다. 아니 그 지역적으로 다 모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뭐 수도권 의원 모임, 충청 대망론 충청 모임, 그다음에 또 이제 성향적으로도 뭐 개혁 성향의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아무튼 개파의 친박 비박 모임으로만 모이지 않으면은 예, 예. 저는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네. 위기 탈출을 위한 예, 예. 그 동력 모으는 차원에서 예,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위기 탈출을 모으는데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혁신 모임 또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추대하려는 계획까지 이제 저지할 정도로 어쨌든 좀 힘을 모으고 있는데 혁신 모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친박 비박 새누리당의 이 보면 내부의 계보를 보면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은 친박하고 비박인데 네. 비박이라는 것이 그냥 친박이 아닌 사람을 단순히 일컬는 게 아니라 예, 비박의 예. 지금 사전적 용어는 비박이라는 계보입니다. 그것도 계보 이름이 비박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 모임은 비박이라는 계보에 소속된 네. 뭐 재선급 의원들 소장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마치 정풍쇄신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은 네, 네. 국민들이 본 입장에서는 네. 저분들도 공천 과정이나 또 네. 당내 분쟁 과정에서 네. 한쪽의 과거에 입장에 서 있던 분들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예. 국민들 앞에 순수성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원유철을 물러가라. 좋다. 원유철을 물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유철 물러가라 해서 그치지 않고 당이 친박 비박이 다 신뢰를 잃었으니까 네. 한마디로 이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네. 당의 어떤 이 패배의 진단과 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어떤 이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면요. 예. 국민들도 지지를 할 수 있겠는데 네네. 지금 보면 원유철 물러나라 그러면서 빨리 다 자기 원내대표한테
넘기라는 건데 네. 그 원내대표를 비박이 되도록 할 거니까 그 비박한테 넘겨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계파 싸움에서 숟가락 올리는 용도에 불과한 부분인데요. 네. 저런 부분보다는 기왕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혁신에 걸맞는 주장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초반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떤 주장을 내기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모이고 있어요. 하루 사이 뭐 2배로 그 동참하는 의원들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만큼 새누리당의 위기 상황을 그냥 반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다 모이면 뭐 합니까? 구슬이 서말을 깨야 보물이 된다고. 네, 네. 결국엔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구심점이 없으면은 과거에 69년, 70년도에 YS 치고 나오고 DJ 따르고 소속 따라가듯이 40대 기술론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좀 신익기 선생이나 조병욱 박사는 다 지병으로 무너지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 모임을 일으키는 지금 50대가 된 남원정 이런 모임을 왜 가만히 계세요? 하여튼 친박 비박의 어떤 계파의 프레임에 매몰돼 가지고 서로 지금 나서지도 못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빨리 무엇보다도 그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빨리 모셔오고 아니면은 또 내부적으로는 빨리 당선자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아니 그 아무리 친박이라도 역량 있고 조용한 친박 성향이 덜한 뭐 이주영, 유기준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비박에도 정병국,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해서 하여튼 원내대표를 빨리 한 분 선출하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결집해서 뭔가 도출해 나가고 이 길을 탈출하는 그런 출구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민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당내 그 위기를 좀 수습하려면 빨리 이제 그 당 대회를 좀 여는 것이 당선인들 대회를 여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임시로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다음 달 9일쯤에 경선일로 정하고 뭐 조만간에 이제 한번 당선인 대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26일이네요. 26일 날 첫 당선인 대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때 얼마나 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으로 좀 의심이 좀 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새누리당이 훨씬 더 큰 위기인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부 친박 비박 간에 서로 알력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만에 하나라도 원유철 현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선 책임론이라든지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또 복당 문제도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복당은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거기서 결의가 돼야 가능한데 왜 그렇게 일찍들 복당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 보면 뭐 당에 만정이 떨어진 듯 하더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복당부터 뭐 지도부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지금 각 계파가 앞다퉈서 내 탓이요 하는 경쟁을 갖다가 좀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성, 패인을 진단하고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먼 누구를 뽑고 누구를 갖다 놔도요. 저는 새누리당이 내년 대권에서 정권 창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반성이 전제가 돼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새롭게 어떻게 건설을 해가겠다라는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요. 선거 끝나자마자 다 쓰러져가는 집에 거기에 문패 서로 차지하겠다고 지금 싸움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 문패 차지하고 앉자 말자 그다음에 집은 바로 무너져서 덮쳐버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빨리 원내대표든 비대위원으로 꾸려서 장기적으로는 이 원인을 담는 선거 백서를 갖다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자성하는 내용이 담긴 게 선거 백서인 거고 우선 먼저 목소리를 갖다가 친박 비박 무슨 김무성 계보 할 것 없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성찰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자수가는 그런 자섭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표 달라고 할 적에 가서 큰절하고 선거 끝나고 다 망했는데 누구 하나 큰절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하구 공관위원장은 오히려 더 엉뚱한 소리하고 국민들의 그냥 화만 그 당원과 새누리당원과 지지자들의 더 화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빨리 그런 모임을 가지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흐름 짚어봤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